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0일 오전 10시 40분입니다. 북한 핵 문제, 북한 문제, 한반도 정세를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주로 안보 전문가 또는 이념 전문가의 눈으로 한반도 정세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정치 문제에 대해서 논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사회과학자, 즉 정치, 사회 이런 분들보다 경제학자나 역사학자의 전망이 적중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김병연 교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북한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분인데 이분이 보는 핵 문제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김병연 교수는 하노이 회담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하노이 회담장에서 김정은이가 매물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즉 팔 물건을 내놓았는데 부르는 값이 터무니없이 비쌌다. 그래서 그 매물을 사야 할 트럼프가 퇴짜를 놓아버렸다. 상당히 당황하고 지금 화가 나 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 불렀던 값이 점점 떨어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물건을 내어놓고 1,000원 불렀는데 사는 사람이 없다. 시간 지나면 점점 떨어집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노이즈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이즈 마케팅은 뭐냐? 계속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장난을 치고 소동을 부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사이 미사일 쏘는 것이다. 미사일 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 방법이 성공하겠느냐? 불리하다는 겁니다. 김정은에게 절대로 불리하는 것은 2017년부터 본격화된 대북 제재가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확산이 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첫째, 무역이 너무나 줄어버렸다. 2014년에 북한의 무역이 수출 합쳐서 약 100억 달러가 됐는데 작년은 30억 달러 정도로 한 80, 90%가 줄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북한 사회 구조상 북한 노동당 정권이 흔들린다는 거죠. 김병연 교수는 북한 사회를 세 계층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김정은 주변의 이 특권층, 노동당의 특권층, 이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한때. 왜냐? 북한의 자원, 석탄, 철강 등을 팔아가지고 생긴 수입의 80%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를 팔면은 8천억 원을 남기는, 80%를 남기는 이런 장사를 해오다가 수출길이 막혀버렸다.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그 중간 간부층, 그러니까 노동당 간부쯤 되겠죠. 노동당 간부나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의 이 간부층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일반 인민들을 착취를 해가지고 먹고 산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아서 먹고 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의 월급은 3,000원 내지 4,000원인데 이게 장마당 환율로 환산하면은 50센트밖에 안 된답니다. 50센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센트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50센트. 한국 돈으로 한 500원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먹고 살려면은 이 장마당 기준으로 30 내지 50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를 어디서 끌어모으느냐? 뇌물을 받아서, 즉 인민들을 착취해서. 그래서 뇌물 계산을 해봤더니 일반 주민들은, 인민들이죠. 저들이
신주 단지 모시듯이 한다고 해가지고 인민하면서 인민 주권론을 부르짖는 이자들이 인민을 착취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번 돈의 10%를 뇌물로 바친답니다. 10%를 뇌물로 세금이 아니라 뇌물로 바친답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망할 때, 소련이 해체될 때죠. 해체될 때의 뇌물 지수보다 2.7배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부패 공화국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부패 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면은 부패했다가는 정권을 놓치는데 이 독재니까 부패해도 정권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 가겠느냐? 부패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부패라는 것은 그 국가의 심장부를 썩게 만드는 거죠. 썩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와르르. 그 외부 충격을 어떤 식으로 북한에 가하느냐. 지금 대북제재입니다. 그래서 김병영 교수는 대북제재는 계속되어야 한다.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한 김정은은 불리하고 지는 게임이 된다. 대북제재를 놓치면 안 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정치적인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거나 이념적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념적 결정이란 건 뭡니까? 좌파적 성향의 문재인 정권이 이념에 따라서 미국과 헤어진다든지 멀리하고 북한 쪽으로 다가가는 그런 정책을 하면은 핵 문제 해결도 실패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량 문제는 어떠냐? 식량은 90년대에는 한 해 350만 톤을 생산했는데 지금은 생산량이 500만 톤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쌀값이 올해 초에 킬로그램당 5,000원에서 지난 4월 말에는 4,200원으로 떨어졌답니다. 아니 식량이 많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느냐. 주민들이 이제는 품질 좋은 북한살이 품질이 좋답니다. 그보다는 값싼 중국 쌀을 더 먹게 되는, 값싼 쌀을 먹다가 보니까 북한살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엄살이 아니겠느냐. 지금 식량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엄살이 아니겠느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장마당에 어느 정도 지금 왕성하게 되느냐 하면 북한 가계소득의 70% 많으면 80%가 배급이 아니라 장마당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으로 변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의 시장화, 북한의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옛날 김일성의 배급 경제 시대로 돌아가고 싶냐 하면 절대 아니라고 대답한답니다. 좀 어렵지만은 자본주의화된 시장 경제화되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정권에 의해서 좌경화되고 있고 북한은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 지금 어느 쪽이 먼저 체제가 망하느냐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체제 경쟁에서야 우리가 이기겠죠. 북한은 한국의 5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쪽의 변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병연 교수는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에 이런 부탁을 하네요. 정부가 정치적 성과를 내리고 서두르거나 이념적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제재는 아이언 프레임이다. 새로 만든 틀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견고한 틀을 만들었고 중국도 동참하고 있다. 몇 년간은 깨지지 않는다. 국제사회 제재와 김정은 꼼수가 맞붙는 이 구조가 비핵화라는 게임의 80 내지 90%를 결정한다. 아주 핵심을 정리를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김정은의 꼼수가 대결하는 이 구조가 결국은 핵게임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이란 행위자가 뭘 바꾸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 참 근사한 경고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미 구조적으로 딱 짜여져 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김정은 대 세계의 대결이다. 1대 70억의 대결이다. 야만 정권과 문명 세계의 대결이다. 미국이 제재한다기보다는 세계가 제재한다. 그런데 한국이 고립된 김정은 편에 설 때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되겠으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국제 제재에 동참하는 일 이외에는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 이 국제적 구조, 그러니까 이 제재가 말하자면 쇠로 만든 틀과 같아서 저 중세 영화 보면은 사람을 고문할 때 쇠로 만든 틀에 딱 가두어 놓는다는 듯이 얼굴에다가 그러니까 철가면을 씌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죠. 그 정도로 강력한 제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외국을 돌 때마다 제재 완화해 달라고 했지만은 그건 엉뚱한 일을 했지만은 효과가 없었지 않느냐. 이 국제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중요한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이 김병연 교수의 말을 이 청와대 사람들이 좀 경청했으면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요약했습니다. 감사합니다.